올렸습니다. 상위보! 상위보! 오랜 병석에 누워있던 철종이 승하한 것은 1863년 12월.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고종이 용상을 이어받았다. 신정왕후가 수렴 청정에 나섰지만 그 뒤에는 대원군이 있었다. 대원군과 조정 대신들이 만난 상견례 자리에서 대원군이 던진 일성은 대신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나는 전리를 끌어들여 지척으로 삼고자 하며 태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자 하며 남대문을 높여 상층으로 만들고자. 태산처럼 비대해진 노론 세도 정치를 청산하고 약해진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대원군은 가장 먼저 조정의 최대 권력기구로 변질된 비변사를 폐지했다. 나중에는 국왕도 그 결과를 거스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최고 권력기관이 됐고, 그래서 그것이 특히 외척세도 가문들의 정치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정치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했을 경우에 바로 그 최고의 핵심 권력기관인 비변사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흥선대원군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 질서를 꾸려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북인과 남인 계열에 속한 인재들의 명단을 적은 북보와 남보를 만들었다. 세도 정치 기간 동안 정치에서 소외됐던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황현의 매천 야록에는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또 다른 개혁 정책이 상세하게 실려 있다. 정조 임금도 손을 못 댄 서원의 횡포. 교육기관이던 서원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기구로 변질돼 있었다.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를 지시했다. 유생들의 저항은 격렬했다. 서원 철폐를 중단하지 않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며 맞섰다. 대원군에게 분서갱유를 단행한 진시황제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내 진실로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때까지만 해도 흥선대원군의 뜻이 고종의 뜻이었다. 백성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낡은 제도를 바꾸어 나가는 아버지의 정치는 그 자체로 국정 운영의 스승이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언제일까? 강상규 교수는 당시 기록들을 샅샅이 분석했다. 1871년에 신미양요가 나고 난 직후까지도 고종의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홍순목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 오랑캐가 우리를 침범한 것은 매우 통분할 일이다. 만일 화친하려는 자가 있다면 나라를 팔았다는 법조문을 적용하여 처단할 것이다. 미국의 로저스 함대가 무력 공격을 개시하며 강화도에 상륙한 것은 1871년 4월. 흥선대원군은 결사항전을 촉구했다. 조선군은 53명의 전사자를 내며 격전을 벌였고 고종도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지지했다. 전국 곳곳에 척화비를 세운 대원군은 서양 오랑캐와의 화치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라고 규정했다. 대원군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는 폭발적이었다.
유생들은 대원군에게 나라의 큰어른을 뜻하는 대로라는 극존칭을 부여하자고 청원했고 고종은 승인했다. 사실은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고종도 그러한 정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종의 사고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미국과의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서서히 외부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미 양요가 일어난 지 1년. 청나라에 다녀온 연행사의 보고를 받을 때 고종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떠날 때 이미 언급한 대로 상세히 사정을 살피고 왔는가? 그러하옵니다. 장차 외와 중국이 교역을 행하게 된다고 하옵니다. 그렇다면 장차 중국은 외인들을 어떻게 대접하게 되는가? 의례적인 질문을 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고종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외는 중국의 신하로서 복종하지 않는데 중국은 외와의 교역을 반대하지 않는가? 장차 외와 중국이 교역을 한다는데 그게 정말로 사실인가? 대국의 민심은 이전에 비하여 어떠한가? 공친왕이 서양 오랑캐를 끌어들여 나라를 해치게 한다는데 신하와 백성들의 민심은 어떠한가? 고종은 그해 말 박규수를 청나라에 파견했다. 박규수는 고종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였다. 고종은 박규수를 통해 중국이 더 이상 세계 질서의 중심이 아니며 조선도 고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키워갔다. 중국이 이제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기대고 편승하는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조선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박규수의 귀국 보고 때 고종이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은 또 있다. 황제께서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친정을 하면서 백성들의 바람에 부응을 하신다는데 과연 그러하신가? 청나라의 어린 황제가 섭정에서 벗어나 친정을 시작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어느덧 고종의 나이 21살. 더 이상 섭정할 명분이 없어진 나이였지만 대원군은 여전히 국정 운영권을 놓지 않았다. 그러다 급기야 탄핵 대상이 되고 말았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눈뜨기 시작한 고종은 친정 선포와 함께 아버지 흥선 대원군과는 다른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흥선 대원군이 정계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생각은 끊임없이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강화도 초지지는 흥선대원군과 고종의 서로 다른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한 현장이다. 초지진 소나무와 성벽에는 포탄 자국이 상흔처럼 남아있다. 당시 군함들이